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 결정 결정문인데요. 주문에 보면 주문 이렇게 나오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주문입니다. 그 며칠 전에 그 고성국 TV에 나와서 그 최지민인가요? 하는 그 애국당 당원하고 또 바른미래당 그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그 또 젊은 보수와의 대화 그래가지고 그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그 바른미래당 그 젊은 이것인가요? 뭐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기억은 못하니까. 그 사람, 그 청년과 결국 고성국과 최지민 두 사람과 이 1대2 토론 비슷하게 됐는데요. 고성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그 토론을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걸 보니까 그 바른미래당 그 이모 청년의 의견은 탄핵은 올바랐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성국하고 그 최지민 두 사람은 탄핵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고성국이나 고성국 씨의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뇌물죄가 지금 돈 한 푼 먹지도 않았는데 뭐가 뇌물죄냐, 이런 의견도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그 바른미래당 이모 청년의 경우는 어쨌든 탄핵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뭐 뇌물죄를 범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지금 결정될 문제가 아니죠. 아니고 탄핵 그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 자체의 결정도 뇌물죄의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고 좀 이따가 이제 그 중요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결정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탄핵 재판은 민형사 재판이 아니다. 이것은 민형사 사법 그 재판이 아니고 이것은 이 헌법재판으로 정치적 결단과 법적 결단이 혼합된 그러한 결정이다. 그래서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형사상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민형사상 그 재판이 지금 하나도 결정된 게 없는데 어떻게 탄핵하느냐, 이러한 그 논박이 탄핵은 올바랐다 하는 그 사람들과 이전 토론하는 걸 보면 이게 토론이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왜 탄핵을 했는가? 헌법재판소는 지금 국회에서 그 권성동 의원이가
국회에서 그 의결한 탄핵소추 결의안은 뭐 9가지인가 10가지인가 뭐 그렇게 넣었죠. 뇌물죄, 뭐 세월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렇게 결정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쭉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다 해서 전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이것도 탄핵 소추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세월호도 생명 뭐 중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전부 그것을 뇌물죄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뭘로 결정을 했냐 하면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그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보면은요, 뇌물죄를 범했다, 무슨 뭐 세월호 사건 때 생명중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이겁니다. 탄핵 재판을 인용한 이유는 피청구인은 최서원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이렇게 사실로 인정했어요.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법 행위는 일시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부터 3년 이상 계속되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최서원은 공직자 인사와 대통령 공식 일정 및 체육 일정 등 여러 분야의 국가 정보를 전달했고 국정에 개입하였다. 이렇게 이것을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많이 있는데 다 하기는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미르 K스포츠에 대한 거를 보겠습니다. 오히려 미르와 K스포츠는 실질적으로 최서원에 의해 운영되었고 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사실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서원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좀 내려가면 그 줄치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면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서 결론을
위 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온 것은 뭐 세월호 사건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뭐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고 그 최서원을 통해서 최서원이란 사람의 사익 추구를 방임하였다. 사익 추구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 국민과의 그 신임 관계를 위배하였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걸 볼 때. 그랬기 때문에, 탄핵재판소의 탄핵 결정도 뇌물죄가 성립하니까 탄핵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게 아니고, 범죄자가 되려면 뇌물죄를 범했거나 무슨 뭐 권한 남용을 했거나 이랬을 때 범죄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탄핵한다는 게 아니고 최서원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다. 이거를 사실로 인정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최서원 공직자도 아닌 최서원이가 미르스포츠재단을 자기 사익 추구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었다. 이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이 뭐 지금 문제가 많죠. 많은데 이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뭐 뇌물죄가 제일 큰 범죄잖아요. 뭐 몇백억 먹었다 이래서 뭐 몇백억 추징해가지고 뭐 지금 34년까지 지금 선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이겁니다. 최서원이 미르스포츠를 이용해서 사익 추구를 하는 것을 같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소소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뭐죠? 무슨 기업체에 대해서 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거를 다 종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저는 지금 미르스포츠가 하나를 제일 중요하게 딱 이야기한 거고 그거하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대통령의 이러한 지금 그래서 이것이 탄핵감이냐? 결국 그거거든요. 탄핵감이냐? 탄핵감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우익진영의 이야기고요. 지금 그 젊은 청년 이모라는 바른미래당 젊은 청년 같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탄핵감이다는 거예요. 탄핵감이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서원 등 이런 사람을 통해서 미르스포츠 해서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였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 추구를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탄핵해. 그러면 그 얘기가 맞다고 하죠. 그럼 탄핵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최서원을 통해서 그렇게 국정농단을 한 죄, 그거는 민형사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권한남용이나 뭐 그런 정도의 죄고 34년까지 나오는 그런 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를 범했다. 뭐 경제적 공동체니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묵시적 청탁이니, 묵시적 청탁은 그거죠. 기업들과의 관계고,
주로 경제 공동체, 그래서 재단에 출연한 돈을 뇌물로 먹은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형법상 논리를 변형시켜서 지금 뇌물죄가 기수가 된 거잖아요. 2심까지. 이제 대법원에서 이것이 뇌물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를 결정해야 되지만, 그러면 뇌물죄는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데, 뇌물죄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는 탄핵 소추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지금 탄핵 결정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죄를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옳다는 견지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탄핵 결정이 올바르다는 견지에서 이야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탄핵 결정은 건재한 겁니다. 탄핵 결정은 그래도 건재하고, 왜냐하면 탄핵 결정 자체가 뇌물을 먹었으니까 탄핵한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최서원 등을 통한 국정농단을 하였기 때문에 헌법소 의지가 없는 사람이니까 파면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가 무죄가 나오더라도 문재인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그 결정은 뇌물죄라서 탄핵한 게 아니었지 않느냐. 헌법소 의지가 없다고 국정농단을 최서원을 통한 미르스포츠를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정농단을 하였기 때문에 헌법소 의지가 없으니까 파면한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탄핵은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우익균형의 얘기는 그렇게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없는 죄, 뇌물죄를 만들어서 경제적 공동체니 재단법인의 설립자금을 뇌물로 먹은 것이라고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법대로 가자, 이겁니다. 지금 사법부에 요청하는 게 탄핵을 대법원이 그것을 무효화시킬 권한도 없어요. 그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니까, 결정 났으니까. 탄핵을 무효화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탄핵이 올바르다 그러다는 건 정치적 판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헌법기관이니까 헌법기관의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사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법 판단은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래서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가 제일 중한 형이거든요. 다른 거는 이게 34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권한남용죄라든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범죄가 2년 확정된 거, 공천 개입 혐의, 그 2년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34년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남용과 뇌물, 이건데 권한남용은 34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공천 개입, 그것도 34년이 나올 수가, 2년 확정됐으니까. 그러니까 뇌물죄가 기소가 되어야만, 기소가 아니라 뇌물죄로 확정되어야만 34년이란 중형을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뇌물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은. 자, 그러니까 이 탄핵이 올바랐다는 사람들과의 토론에서 탄핵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뭐라고 주장해야 되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도 안 하는데 왜 탄핵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헌법재판소 자체도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를 범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를 안 범하지 않았는데 왜 탄핵하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주장은 빼야 됩니다. 그러면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사법재판을 다 기다린 후에 탄핵하란 말이냐? 그럼 임기 다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이미 대통령직 다 채우고 내려오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법재판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리는데 그럼 임기 다 끝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탄핵해야 된다. 이게 탄핵 찬성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임기는 1년 남았는데 사법재판 기다리려면 벌써 지금 대법원도 못 가고 벌써 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될 거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게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성국 그 TV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이 탄핵이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자꾸 뇌물죄가 성립되지도 않는데 왜 탄핵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비춰져요. 얘기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논리에 이게 꼭 맞는 그 토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도 수긍을 안 합니다. 탄핵 자체가 헌법재판소 결정한 게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를 탄핵 찬성자들하고 할 때 그렇게 토론을 해버리면 이게 토론이 겉돕니다. 그러면 요점은 뭐냐? 요렇게 파고들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모르고 판단하였다. 예, 사실관계를 모르고 판단했다.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최서원에게는 K스포츠와 미르스포츠가 사익 추구의 하나의 수단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그 공범이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거든요. 그러한 그 사실을 인정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건 언론이에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헌법재판관들도 언론의 얘기가 맞는 줄 알고 뭐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무슨 공직자들 많이 나와서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워 들은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여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오늘 제 방송은 약간 지금 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은 K스포츠 미르를 사익추계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또 기업에 관여하였다. 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사실로 인정한 거예요. 사실을 인정한 근거가 뭐냐 하면 언론이었습니다. 언론과 국회 청문회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이 사회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사건을 자명한 사실로 인정하고 또 최서원이 연설물을 고쳤다. 그 태블릿 PC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연설물을 고쳤고 그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데 그건 민간인에게 누설한 거 이런 것들이 박 대통령이 헌법소 의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몇 가지를 열거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거거든요. 탄핵에 대해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무지했던 겁니다. 무지. 지금 그 태블릿 PC를 통해서 최서원이 연설문 수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있고, 또 K스포츠 미르 거기에 있어서 박 대통령이 최서원이 그것을 사익을 이렇게 하도록 한 그런 사실은 없었다. 이런 게 지금 재판을 통해서 좀 밝혀지고 있거든요. 다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당시 모르는 사람이 재판한 거예요. 그냥 남이 하는 얘기 듣고, 남이 하는 얘기, 카더라 통신을 듣고 카더라 통신이 맞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파면한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오판인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은 뭐였냐 하면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근거가 지금 카더라 통신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민형사상의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돼요. 판단할 수 없는데 판단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눈에다가 검은띠 두르고 모르는 사람이 그냥 땅땅땅 재판 내린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좀 틀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눈을 가린 상태에 오판을 내려서 잘못된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기수 여부는, 뇌물죄 성립 여부는 탄핵 결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뜨겁게 지금 사법부에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거는 문재인 정권이 떳떳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가 무죄가 나오더라도 우리 관계없다. 탄핵 결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별개의 사건이지만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는 그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비록 헌법재판소가 뇌물죄를 이유로 탄핵을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가 무죄가 돼가지고 뭐 공천 개입 혐의 2년형 뭐 요 정도 확정되고 그냥 풀려난다 그러면 여론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여론이 들고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길을 쓰고 지금 뇌물죄 기수를 만들겠다. 이게 법치주의가 사망한 거거든요. 법치주의가 살아있다 그러면 여론이 일어나든 말든 대법원은 이거는 뇌물죄가 아니다. 우리는 법조적 양심을 가지고 이건 뇌물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이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걸 바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아주 야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가 예를 들어서 탄핵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를 범하였으므로 탄핵하였다. 그러면
뇌물죄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건 이해가 가요. 그것도 못된 거지만 이해가 가지만, 탄핵재판소는 뇌물죄가 있기 때문에 탄핵한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최서원의 K스포츠 미르, 사익추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사기업에 누구 불러서 관여했고, 노태강 무슨 체육부 장관, 이런 체육부 장관이 아니고 그 임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다, 이런 거. 그러한 소소한 일, 그런 거를 통해서 탄핵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최서원의 K스포츠 미르 이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거 가지고는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소소한 일이었고, 가장 굵직한 것이 최서원의 K스포츠 미르, 이거를 통한 사익 추구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 이 가장 굵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스포츠 미르의 재단법인의 그 돈을 이렇게 마련한 거, 이거를 뇌물죄로 만들어야만, 그것이 법논리적으로 연결은 안 되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인 그러한 감정에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을 먹은 사람으로, 그것도 수백억 먹은 사람으로, 실제로 한 푼도 안 먹었는데 돈이 재단에 그대로 있는데, 이러한 기상천외한 지금 재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 양심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판단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두 가지입니다. 뇌물죄, 이건 마녀 재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인권의 문제고요. 우리 민주 세력에서 그 탄핵은 올바랐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가 이게 아니고, 탄핵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 토대, 헌법소가 의지가 없었다. 주된 내용은 최서원의 미르스포츠, K스포츠, 그거를 사익 추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꼭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사실로 인정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많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탄핵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받아쳐야만 그게 논리적인 이게 토론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이러한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린 이유가 아닌 걸 갖고 자꾸 토론을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이 방송을 올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를 성립을 기어코 만들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과는 관계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통념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씌워가지고서는 범죄죄를 만들자 하는 탄핵 이후에 그런 인격살인, 그 인권 탄압, 이 문제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게 바른미래당 그 청년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좌우간 뇌물을 안 먹었는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최서원 통해서 승마 타고 여러 가지 그건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헌법소 의지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탄핵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성국 앵커도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요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그 젊은 사람과 토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이거 내가 고성국 TV에라도 좀 요청해서 지금 이러한 것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제 방송에서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었는데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